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연예인들에 이어서 오늘은 광우병을 선동한 정치권 인사들, 또 시민단체 주요 인사들 포함해서 정치권 인사들의 면면은 누구인지 이것을 다시 2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광우병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 지금 이른바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선전선동이 상당히 지금 도를 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연예인들을 동원을 하고 이제 더 그들은 그 달콤한 맛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마치 2008년 5월에 시작해서 같은 해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무려 106일간의 선전선동, 광화문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뇌송송 구멍탁의 선전선동을 일삼은 그 좌파 세력들이 그 달콤함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결국에는 그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MB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른바 그들 표현대로 촛불혁명이 광화문 일대를 수놓은 그 상황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탄으로 연예인들 앞장서서 정말 생각이 없는 연예인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이 빈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 그다음에 그들이 얘기하는 의식화 교육 이러이러해서 너희들은 연예인이지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지금 뭡니까 이 정통성을 부정을 하고 북한이 사실은 맞는 체제야 뭐 이런 식의 의식화 교육을 잘못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얀 백지대 상태에서 잉크를 탁 떨어뜨리면은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뇌송송 구멍탁을 그렇게 외치면서 광화문 일대 또는 각종 매체에서 여러분을 선동을 하는 국민 대상으로 미친 손은 EMB 이명박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 질 쳐드셈 참 저는 이런 것을 이 당시에는 제가 동아일보 광화문 네거리 한복판에 있는 동아일보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매일매일 뭐 수백 번 하루에도 수백 번을 볼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봐주세요. 네, 미친 정부 뇌송송 구멍타 그렇습니다. 저 촛불로 마치 촛불을 들면은 큰 애국이나 하는 것처럼 이게 무려 106일 동안 진척이 돼 있었죠.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광화문 일대 온통 그 당시에 제가 동아일보 근무를 하면서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워서 업무를 못할 정도의 그런 뭐 함성이라든가 글쎄요 사실 무법천지라는 말도 이 나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광풍이 불었죠. 미친 바람,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미친 광풍에 자기들이 주연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친 소, 광우병 타령을 그렇게 열심히 해댔는데요. 네, 어제 연예인들 얘기를 제가 쭉 38명, 근 한 40명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장면, 맞아. 그때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던 거 맞아요. 우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는 내가 미국산 소고기를 누가 나한테 먹으라면 차라리 입에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 하는 김민선 이런 아주 글쎄요 그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뭘 모르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과의 말을 그 뒤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글쎄요,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되는지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네, 어제 연예인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라도 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깜빡했구나, 내가 어제 못 들어왔구나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다 지켜보시고 벌써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제가 1탄이라면 오늘은 2탄이 되겠죠. 벌써 40만 명 이상의 조회수가 기록이 돼 있죠. 네, 최근에 한 방송들 중에서는 가장 여러분들 이 관심과 주목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광우병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폐해를 끼쳤는지 해를 끼쳤는지 거의 독버섯처럼 여기저기서 기생을 한 그 독버섯이 아직도 그 독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옳다 좋다 그게 저걸 먹으면은 본인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다
오래 살지 못하고 희귀병에 걸린다 하는 얘기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조금 있으면 이제 연예인들을 동원을 해서 여기저기서 또 괴담 선동을 일삼을 테니까요. 제가 어제 그래서 사전에 쐐기를 박는다는 의미에서 연예인 편을 일단 1편으로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정치권 인사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행동과 말을 했을까, 그들의 면면은 누구일까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네. 국제수역사무국이라고 있습니다. OIE. 국제수역사무국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 품질의 쇠고기가 바로 미국산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려서 죽는다는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해서 2008년 그 뜨거웠던 여름 106일간의 수도 서울을 무정부 상태로 만든 정치인과 언론인, 학자, 종교인, 연예인,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물은, 그러면서 그 당시의 행적을 여기저기에서 다 자료를 수집해서 만든 분이 계시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연합뉴스, 옛날에는 연합통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자사에서는 연통, 연합통신의 준말이죠. 연합뉴스의 편집국장을 지낸 서옥식 원로 언론인입니다. 네, 저보다도 한참 위에 이제 은퇴한 언론인께서 그 당시의 자료라든가 화면 이런 것들을 각종 이 관련 자료를 다 집대성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너무 자료가 방대해서 1탄으로 연예인 편을 둔 건데요. 오늘은 그 자료 중에서 섞여 있는 정치권 인사들, 여기는 시민단체의 주도 세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은요, 이 선정선동 세력들이 주장대로라면은 인관 광우병, 인체 내 잠복기가 대략 5년에서 10년 된 대개 잠복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 인구 3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미국은 지금쯤이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상황인 것이죠. 그들 선전선동 세력들이 그렇게 이거 먹으면 다 인간 광우병으로 5년 10년 내에 다 죽는다, 뇌가 뻥뻥 뚫린다 라고 하는 그 말대로 하면은 미국 인구 3억 5천만 명은 지금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그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네, 한국의 광우병 사건, 그래서 사실 완전 날조에 가깝다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 시위를 주도한 세력, 당시 주도한 세력이 지금의 제일 야당에는 민주당이 들어가 있고요. 당시에 민주노동당, 그 다음에 창조한국당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창조한국당, 그 다음에 진보신당, 이런 야당들이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의 줄기, 이렇게 실핏줄처럼 많은 분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는 것은 이제 시민단체, 거기에 민노총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진보연대, 그다음에 민노총, 요 두 개가 핵심 단체로 지목이 됩니다. 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그리고 참여연대,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 그리고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 본부들이 주도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면면을 볼까요? 일단 그 서옥식 연합뉴스 전 편집국장이 자료를 집대성한 자료에 들어가 있는 인물로, 여기서는 김대중 노무현부터 쭉 나옵니다만은, 김대중 노무현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상징성을 감안해서 저는 이 두 분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단에는요, 정동영, 손학규, 박상천, 강기갑, 이정희, 천영세, 문국현, 창조한국당 그 대표였죠. 천영세, 문국현, 노회찬, 심상정, 추미애, 박지원, 전병현, 문성근, 도올, 김용옥, 이재정, 김규리, 김미화, 김구라 등이 선동했다. 요 뒤에 있는 김규리, 김미화, 김구라는 어제 제가 연예인 편에서 이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손석희도 MBC에서 부추긴 인물로 그렇게 등재가 돼 있습니다. 네.
무려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정과 음식점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먹고 있습니까? 그 쇠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려서 뇌에 구멍이나 송송 구멍탁 지금 죽기라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좌파 정치인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공포를 이렇게 마이크로 크게 떠들듯이 증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동선종에 그 당시에는 넘어갈 뻔했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 뒤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 거론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때 광우병 동맹군이 검찰이 파악한 1842개가 있습니다. 이제 큰 단체도 있고 그 밑에는 이제 회원이 한 30-40명이 있는 작은 단체도 있고 검찰이 파악한 광우병 관련 단체들이 무려 1842개. 정말 아주 어마무시하죠. 1842개를 이끌고 2008년 여름 무려 106일간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만든 촛불 난동 폭력 집회 주동 세력, 아까 말씀하신 민노총과 더불어 한국진보연대, 진보연대 대표는 제가 이슈 2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문건 중에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기가 막힌 문건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촛불 집회 그 목적이 대선에 불복해 출범 2개월 된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는 데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죠. 네. 불과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된 이명박 정권을 타도해서 전복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나온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무려 15년 전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광우병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주도 세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국민 건강이라는 아주 민감한 주제를 택해서 이것을 널리 확산시키면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에 떨 것이다.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이명박 정부 2달밖에 안 된 이명박 정주의 앞다리를 걸어서 쓰러뜨리는, 그래서 타도 이명박이라는 그 숨은 발톱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또 당시 MBC PD 수첩 관련 보도물 기획에 참여한 작가의 이메일 문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명박에 필이 꽂혀 이런 보도를 하게 됐다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명박이 정말 싫고 이명박 정권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명박의 필, 감정, 이명박에 대한 나쁜 감정이 꽂혀서 내가 이런 보도를 하게 됐다라고 MBC PD 수첩 보도물 기획에 참여한 작가의 이메일 문건에서 그때 드러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세계 110개국에서 수입해 먹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가요, 세계 110개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나라는 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를 광우병 물질이라며 거짓, 왜곡, 조작 등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가짜 언론인들, 사이비 언론인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이 자료에 서옥식 전 편집국장이 집대성한 여기저기에서 자료를 모으고 팩트를 확인하고 하는 그 자료에 광우병 촛불 집회 선동 지지 옹호 인사 명단, 명단에 여러분들 한번 귀를 기울여서 그때 그랬구나, 저 사람도 들어있구나 라는, 여기에 보면은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박지원 민주당 의원,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공동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민노당이죠, 민노당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정청래 통합민주당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 윤호중 민주당 당시 수석 사무부총장, 전병헌 민주당 의원,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이 문국현 여러분들 아시죠? 예, 뭡니까? 유한 킴벌리 이쪽에 유한그룹의 유한양행이죠. 정확하게 유한양행의 CEO로 있던 분인데 정치를 하겠다고 창조한국당을 그야말로 창조를 해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 당연히 성공을 하지 못했죠. 예, 그때 문국현은 야당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그 가세를 한 것입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이재정 성공회대 교수, 나중에 서울시 교육관까지 했나요? 네, 이재정. 진중권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임교수.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예, 우희종 하면 여러분들 누가 생각납니까? 네, 그 줄기세포에 아주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예, 서울대 수의학과 그 교수와 같이 같은 시기에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그리고 도월 김용옥 당시 세명대 교수, 조국, 여기에 조국이란 이름이 또 나오네요. 조국 서울대 법전원 교수,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오종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표명렬 평화제양군인회 회장, 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김인국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총무 신부지요. 네, 김인국. 이병희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 네,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는 명단이 쭉 어제 제가 1편에 따로 소개한 김규리, 김구라, 김미화, 이동욱, 예, 권혜요, 김상엽, 이승환, 뭐 이런 박영화 이런 쭉 연예인들 이제 명단이 예,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 1편 연예인들에 이어서 예, 오늘은 예, 2편 정치권 인사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요 리더격이죠. 시민단체를 이끄는 사람들, 예, 대표나 공동대표, 상임대표 이런 사람들이 예, 그 당시에 얘기를 어떻게 언행을 했는지 네,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광우병 촛불 시위 목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대선 패배 불복과 이명박 정부의 퇴진이 바로 그들의 목표였다. 2008년 6월 30일 수사당국이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집행정책 조직 책임자 연석회의 문건에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재협상이라는 목표만 갖고 단기에 승부를 걸려면 늪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시위에 가담한 1842개 단체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가 이명박 정권 타도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 밖에도 당시 검찰이 촛불 시위 관련자들의 이메일을 추적한 결과 이명박 정권 타도를 도모하는 내용들이 여러 개 발견됐다. 이러한 폭력 난동 시위는 북한의 대남 광우병 투쟁 지침과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대남선전선동,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해 남한 내 좌파 단체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구실로 수십 차례 반미투쟁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전복 기도를 지령했음이 확인이 되고 있다. 예, 당시 폭동의 불법 촛불 집회를 주도한 단체, 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을 지지하는 친북 반미 운동권 세력인 한국진보연대, 당시 공동대표는 오종열과 한상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주도의 광우병 동맹으로 전교조, 민노총, 범민연,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농, 참여연대, 민변, YMCA, 흥사단 등 1842개 단체가 가담했다. 이른바 광우병 리그죠. 광우병 그룹 무려 1842개 단체가 가담했다. 그리고 진보연대가 주도한 이른바 범국민대책회의에는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예, 진보신당은 노회찬 있는 진보신당들도 여기에 적극 참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그 언론인, 이 정치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예, 잠시 후에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계 역사상 가짜 뉴스가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 공권력에 맞서서 장시간 반정부 폭력 투쟁의 장을 만든 것은 이 한국 광우병 촛불 집회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다는 얘기죠. 세계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당연히 기록되고 있다.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나 양의 육골분을 사료로 먹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육골분 사료를 금지한 지금의 돌연변이에 의한 극히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광우병은 지금까지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예, 세계 보건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여러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IAEA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기 때문에 한국민은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일본 돈을 그들이 얘기하는 받아 처먹다 그러죠. 예, 받아 처먹고 지금 저 얘기한다라고 공항부터 린치를 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1 밀리언 유로, 예, 100만 유로면은 100만 달러보다도 훨씬 1.8배가 더 많은 예,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 처먹은 IAEA 총장을 거의 매국노로 비슷하게 우리가 이 시위 단체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가 묵고 있는 호텔의 숙소까지 다 반대 집회 시위를 열고 한 거를 우리가 2박 3일 동안 똑똑히 눈여겨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15년이 지금 정치권과 시민단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그 연예인들 중에 잘못했다. 제가 지금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실된 사과를 한 연예인이 한 명도 없었죠. 예,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KBS,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등 선전선동을 일삼는 언론인과 불법 집회 수도 세력은 지금까지 사과나 반성의 의견을 한 번도 내질 않았다. 다만 MBC PD 수첩 보도가 왜곡, 허위 보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MBC 관련 PD들이 아니라 사장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사과를 했을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그럼 어떤 그 사람과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광우병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노총과 더불어 양대 그 주도 세력이 또 하나가 한국진보연대라고 그랬죠. 하나가 민노총,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한국진보연대라는 그런 단체가 예, 매번 그리고 지금 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한국 국민이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뭐 몇 년 뒤에 그리고 또 그 자식들까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은 단체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게 조금 약하다 싶으면 더 거기에 조미료를 넣어서 지금 부풀릴 그 예정입니다만은, 당시에 한국진보연대는요, 미국과 쇠고기 수입 문제 재협상이라는 목표만 갖고 단기에 승부를 걸려면 늪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MB 이명박 전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한 겁니다. MB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 밤에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 역량의 촛불로서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 마비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여기에 민노총, 전교조, 전농, 범민련, 한총련, 참여연대, 민변, 정의구현 사재단,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노조, YMCA 흥사단 등 1842개로 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이끌면서 네, 광우병 난동 촛불 시대를 주도한 연석회의의 문건이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문건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예, 뭐 여기 뭐 단체들이 많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 단체들이 많은데요. 이제 이런 단체들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인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사안일 텐데 이거를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다시 스멀스멀 여기저기서 예, 관종,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치인이 하나 있죠.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추미애
추미애 당시 열린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짜 뉴스로 촉발된 촛불 시위에 대해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현 정부도 민심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정치권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추미애가 이 정치권도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볼 수가 없다. 적극적으로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 그리고 민심을 회피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지금 민심이 광화문 민심이 총체적인 한국 민심으로 보는 것이죠. 수입 쇠고기 절대 반대 그리고 이 책임을 지고 MB 정부는 하야하라 하는 거가 민심이라고 지금 추미애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심상정은 또 어떻습니까? 심상정 진보신당 당시의 상임 공동대표였는데요. 노동자와 서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먹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협상을 철회하는 엄마들 기자회견에서 노동자 서민들은 이거 광우병 쇠고기 먹을 의무가 없습니다. 안 먹으면 됩니다. 라고 이 뭡니까 불매운동에 나서자 하는 그런 뉘앙스죠. 광우병은 700도에서도 끄떡없고 후추 알갱이 크기에 1천만 분의 1만 먹어도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위험에 아직도 할 말이 많은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 장관을 즉각 파면시키자라는 게 심상정의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광우 오적은 사퇴해야 한다. 광우 오적을 딱 집었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얘기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두 번째가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세 번째가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다섯 번째가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이렇게 다섯 사람을 광우병 오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누가? 심상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 다섯 사람은 마땅히 처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한 것이죠. 네, 여기에 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잘 안 나옵니다만은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과 TV 토론할 때 아주 도발적으로 나는 박근혜 당신을 떨어뜨려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글쎄요 지지 세력들한테는 와라는 뭐 환호를 받았겠지만 그 많은 국민들한테는 아이고 진짜 자기가 대선에 나왔는데 누구 떨어뜨리려고 대선에 나왔다 이게 뭐 천부당 만부당 하는 얘기냐. 바로 그 이정입니다. 그 이정이 MB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다 해서 당선이 됐는데 시민들은 정부 출범 몇 달 만에 그 본질을 알았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다. 미국과 협상하면서 국민의 힘을 지렛대로 삼지 않고 국민을 적으로 돌렸다. 국민이 힘을 실어줬으면 미국과 당당히 맞서야 했다라는 게 이정희 민노당 의원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아까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유신시대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또 광우병 위험을 과장, 왜곡, 조작해 보도했다며 PD수첩을 수사하는 것은 한국 언론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인데 수의학은 연구를 안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을 말살하겠다. 그리고 또 미국산 쇠고기가 문제없다는 것은 유신시대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거의 웬만한 정치권 인사들을 뺨치는 그런 얘기를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금도 민주당의 관련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뭐 개혁위원 이번에 개혁 혁신위원장 할 때도 거론이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아주 이 활동 수명력이 꽤 기네요. 이 정도면. 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국. 여기 조국이 또 나옵니다. 조국이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런 얘기를 조국이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앞으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참 한심합니다. 4년 전 촛불 시위가 있었기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지금 정도의 통제가 가능했던 것이고요. 당시 촛불이 광우병을 걱정해서 생긴 촛불이었다면 오늘의 촛불은
스스로 약속을 파괴한 정부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직접 행동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민중의 소리에서 보도된 인터뷰 기사에서 조국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아무튼 이런 그 좌파 인사들의 생각은 거의 아주 흡사합니다. 거의 뭐 스테레오 타입이 아주 이렇게 붕어빵 찍듯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전형적인 그 함정에 빠진 것이죠. 예, 또 정청래, 여러분들이 정청래 그렇게 뭐 이렇게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정치인일 텐데요. 정청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우병 쇠고기 투쟁의 본질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매체에 광고하는 제품의 불매 운동이 일조짐을 보이자 조선일보를 필두로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조선일보를 이기면 이명박 대통령을 이기는 것이다. 수구 세력들의 준동과 버팀목은 바로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가 입장을 정하면 중앙, 동아, 문화가 쪼르르 따라오고 그 입장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결론이 된다. 조선일보 사설이 곧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 정책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번 쇠고기 싸움을 확실한 승리로 이끌려면 이명박 정부의 오피니언 리더 조선일보를 무릎 꿇려야 한다. 중앙, 동아, 문화는 조선일보가 두들겨 맞는 것만 보기만 해도 주랭랑을 칠 것이다. 예, 저도 이렇게 얘기한 것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 싸움과 절독운동으로 쇠고기 싸움이 또 목소리가 또 좀 갈라지죠. 조선일보를 무릎 꿇려야 한다. 중앙, 동아, 문화는 조선일보가 두들겨 맞는 것만 보기만 해도 주랭랑을 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 싸움과 절독운동으로 쇠고기 싸움이 병행된다면 분명 이번 촛불은 횃불로 진화할 것이다. 누구? 정청래. 네, 정청래의 얘기였습니다. 예, 또 윤호중 그 당시에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도 한 발 더 나가죠. 미국산 미친 쇠고기를 먹는 게 전략적인 동맹인가? 미국인은 30개월 이상 소 먹지 않는다라고. 미국인은 절대 이런 거 먹지 않는데 왜 그 먹지 않는 술을 우리가 수입해서 우리가 뇌송송 구멍탁에 빠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윤호중 정청래 인식입니다. 당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어느 나라도 수입을 하지 않는 소를 한국이 다 수입하게 생겼다. 30개월 이상은 미국에서도 먹지 않는데 이것을 수입해서 국민들에게 먹으라는 것이냐. 30개월 아이고 죄송합니다. 30개월 이상은 미국에서 다 사료용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조건 적으로 미국에 넘겨주고 어떻게 앞으로 5년을 정권 유지할지 매우 의문이다. 예, 생각이 아주 비슷하죠. 강기갑, 여러분 민노장 공중 부양을 했던 강기갑. 광우병은 단 0.001g만으로도 인간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이토록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FTA 비준에 급급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 조건까지 완화해서 뼈까지 지금 수입할 태세다. 우리는 이걸 결사 반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참 그렇습니다. 또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 전부가 미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미치고 있습니까? 국정을 맡은 사람들이 미국보다 앞장서서 광우병 쇠고기 안전하다고 하니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청계광장에서 열린 광우병 잡는 날 범국민 문화제에서 바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광우병 쇠고기를 안전하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죠. 정부는 청소년들을 불온한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들을 뛰쳐나오게 한 것이 과연 누구냐? 청와대가 배후 조종한 거 아니냐? 오히려 국민이 끌려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김인국 청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총무 신부도 여기에 또
한 말씀을 했네요. 우리 신부님. 예. 예, 정부위원 사재단이 이른바 정치 신부로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예, 아직도 그들의 활동 영역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추가 협상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에 대해 100점 만점에 90점을 주는 자아자찬하는 정부 태도는 국민을 아주 바보로 알고 있지 않나 싶어 참담한 생각이 든다. 협상 대표자들부터 자신들의 등피어, 내장, 곱창 스스로 먹겠나? 또 그런 음식들을 자식들에게 먹이겠나? 솔직히 묻고 싶다. 참 이상한 정부다. 국민들이 먹기 싫다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한 가지라도 깨끗한 음식을 먹이려고 하지. 아기가 더러운 것을 집으면 대번에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부모들의 그런 태도를 지금 꾸짖고 있다. 예, 참 엉뚱한 또 논리 이 부연을 또 하네요. 예, 한 사람만 더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유시민 빠질 수가 없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양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작은 거리 집회는 촛불 소녀라 불렸던 청소년들, 유모차 부대, 20대 여성들이 합류하면서 점점 더 커졌다. 거대한 물결을 이루었던 촛불 시민들은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해 주기를 원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촛불 소녀라고 얘기를 했죠. 촛불 소녀라고 불렸던 청소년들. 이 촛불 소녀라고 이름을 불렸던 그 여성들은 선동적인 방송, 신문, 인터넷 그 매체들의 선동과 음흉한 음모꾼들의 유언비어 괴담으로 만들어진 광우병 공포에 떨어진 순진한 소녀들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났던 것이죠. 네, 지금 이렇게 여러 정치인들 약 한 20여 명의 정치인들의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행동을 해서 국민들 선전선동에 빠지게 했던지 제가 어제는 1탄으로 연예인들, 오늘은 2탄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 사람들의 그 당시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이렇게 2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가 일요일 날 오후에 들었는데 불과 이틀 사이에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또 성원을 해 주셔서 지금 이틀 사이에 거의 한 7, 8천 이상 또 여러분들이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21만 9천 명에 지금 이르렀네요. 예, 이틀 사이에 22만 명.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하루 평균 10,000명 이상의 새로운 신규 구독자가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정말 참 다른 매체에서 찾을 수 없는 상당한 그 주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만 돌파한 지 이제 이틀이 채 안 됐는데 벌써 22만 명을 구독자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을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 1에서는 연예인들에 이어서 그 당시 광우병을 선동한 정치권 인사들, 그 사람들은 그 누구였나 그 면면을 살펴봤고요. 예,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무려 106일간 광화문 일대, 서울 일대를 미친 광풍에 빠뜨린 그 사람들, 지금 아직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암약을 하고 있고 정치권은 또 선동 지금 뭡니까 양평 IC 또 이 게이트로 지금 비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받고 있죠. 예, 그 이전에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민 건강에 또다시 암적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1탄이 광우병이라면 2탄은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지금 여러분들께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거 글쎄요.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분 많죠. 아이고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예.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연예인들에 의해서 광우병을 선동한 참 답답한 정치권 인사들. 이 사람들도 전혀 내 판단이 잘못됐다, 사과한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런 사과 문구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광우병 얘기는 아주 입 밖에 내지도 않죠. 그 당시에 광우병 얘기는. 네, 두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연관된 기사인데요. 연관된 내용입니다. 광우병 괴담 주도 세력이 이제 오염수를 찍고 양평으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미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바로 이 시간 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특히 이 광우 오염수, 예, 지금 뭐 후쿠시마 처리수, 예, 점차 이제 그렇게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수 처리수를 왜 양평으로 가느냐? 이게 그 당시에 광우병처럼 그렇게 폭발력 있게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광우병은 우리가 몰라서 너희들 선전선동에 넘어갔어도 야, 이제 두 번째는 안 속는다. 그 후쿠시마가 우리 바로 동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편에, 일본 열도 반대편에 있는 건데 거기서 방류를 해도 그게 태평양을 거쳐서 한 바퀴 삥 돌아오는데 최소한도 수년이 걸린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안다. 그렇게 되면은 바다의 희석,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농도와 희석 이런 개념만 알면은 그게 방사능이 아무리 이렇게 잔존률이 높다 손치더라도 우리 몸에는 해롭지 않다, 국제 스탠다드에 맞는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하는 얘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면면이 주도 세력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주도 세력이 아주 똑같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해서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 얼굴들이 아주 낯익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탄핵, 특검 등을 외쳤는데요. 예, 매주 서울 시내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촛불행진 집회장에서 주로 나오는 인사들입니다. 예, 이들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어제 오늘 걸쳐서 제가 특집 방송을 한 바로 그겁니다. 그거에 이어서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주도한 뒤 이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까지 이슈로 계속 달리고 있는 것이다. 자, 누가 나온지 한번 볼까요? 이날 기자회견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우시종 서울대 명예고수, 구본기, 예, 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구본기,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마이크를 잡았다. 네, 이들은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국고 손실죄 등의 불법 비리의 과정이라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들 면면이 그 당시에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그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사진에 나올 테지만 안진걸 아주 전문 시위, 본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시위에서는 짜잔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이죠. 아마 그 영화의 홍반장이라고 있죠. 홍반장처럼 집회와 시위에서는 내가 빠지면 안 되지 하고서 항상 얼굴을 디비 내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구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왼쪽은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 또 가운데 있는 여성은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이 사람들은 어떠한 시위에도 다 가담을 하는데요. 바로 지금 안진걸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 이 민생경제연구소에서는 지난번에 15년 전에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에 이어서 이거는 광우병처럼 그렇게 폭발력이 별로 없네 라고 하니까 지금 저 양평 고속도로에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을 지금 저렇게 들고 나오는 것이죠. 예, 이 안진걸이라는 사람은 참여연대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미선이, 효순이 집회, 광우병 촛불 시위 등을 주도를 했었죠.
여기에 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국민대책위원회에서 역할을 맡아 활동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네, 그 줄기세포 파동으로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도 그 뒤에 또 계속 또 아랑곳하지 않고 나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글을 여러 차례 썼고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까지 지냈다. 그러니까 교수가 정치색이 아주 짙은 그런 교수네요. 더불어시민당 대표까지 지냈다. 또 구본기, 권우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거의 1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해왔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해고염수 방류 공범인 윤석열을 몰아내자. 예. 그런데 참 이 기자회견을 주도한 김두관도 참 딱하죠. 네, 김두관도 글쎄요, 뭡니까, 대선 마지막 차기 대선에 마지막 이제 내가 도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단체라든가 이른바 좌파 국민들에게 계속 나도 여기 있어, 나도 다음번에 한번 좀 찍어줘요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계속 보내는 것이죠. 김두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력들, 광우병 괴담 주도 세력들이 이제 후쿠시마 처리수 그것이 그다지 폭발력을 갖지 못하자 이제는 후쿠시마 대신에 양평을 타겟으로 삼았다. 후쿠시마 이거 아닌 별거 아닌가 배. 그러니까 국민들의 더 뇌관을 자극을 할 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거기에 있고 그들의 사익을 채워주려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든가 이것을 종점을 바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봐도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물론 지금 점점 그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지금 그 변질이 되고 있죠. 처음에 원안에 전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가 거기에 또 땅을 사고 예비 타당성 검사 2달 전에 샀다는 거 아닙니까? 3억 9천만 원에.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그들은 지금 무언가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을 오염시키는 그런 거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죠. 뭔가 쉴 틈도 없습니다. 이제 이 후쿠시마 처리수에서 갑자기 양평으로 타겟을 바꿨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선전선동을 해야 국민들 차기 대권에 그 정권 교체가 다시 우리 편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더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괴벨스가 얘기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선전선동을 하는 데는 딱 한 문장이면 족하다. 김건희 여사 족벌 배불리기 위해서 원희룡이가 그렇게 이 도로를 예타와 다르게 결정을 했다. 딱 한 문장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몇 대의 트럭이 동원될 정도로 많은 서류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광우병 괴담 주도 세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만평을 봅니다. 비공개 해동을 이유로 우린 서로 로또 같은 사이. 저건 뭔가요? 맞는 게 하나도 없지. 이낙연과 이재명의 회동 얘기를 한 것이군요. 이낙연 왼쪽, 이재명 오른쪽. 우린 서로 로또 같은 사이야. 그렇지, 맞는 게 하나도 없이 로또 같은 사이야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데 화합과 혁신 막걸리 회동을 갑자기 이게 취소가 됐습니다. 막걸리 회동이. 그래서 왜 취소가 됐냐? 그들이 내세우는 그 명분은 서울에 집중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래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 두 사람과의 막걸리 회동은 다음으로 연기한다. 이런 식의 짤막한 논평이 나왔죠. 짤막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보도자료가. 그런데 참 글쎄요. 이 사람들이 거의 두 사람은 대통령급인 걸로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 이낙연과 이재명이 다른 당입니까? 그러고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입니까?
이낙연과 이재명은 같은 민주당의 지금 당원입니다. 민주당의 한 사람은 민주당의 현직 대표고 이낙연은 전직 대표고, 그리고 두 사람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 후보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운 사람들이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비밀 회동을 합니까? 비공개 회동을. 당에서 그냥 당사에서 조용히 만나서 차 한잔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언론에 뭐 이낙연과 이재명이 만난다, 그리고 그 만남은 막걸리 회동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굳이 비공개 회동을 할 그럴 처진가요? 마치 두 사람 다 자기 스스로 거의 대통령급이다. 그러니까 같은 당원인데도 우리가 만나는 건 다 언론이 주목을 해줘야 되고 이 보안이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공개 회동을 한다.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서로 로또 같은 사이는 맞네요. 맞는 게 하나도 없이 그 0.00001이라는 확률로 이 당첨이 갈라지는 로또 같은 사이. 그렇습니다. 어제 아무튼 막걸리 회동은 비로 프로야구입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다음 뒤로 무르는 뭐 프로야구인가요? 그냥 만나면 되지. 아무튼 또 한 번의 코믹한 장면이 연출됐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한 번 두 번째 만평을 보겠습니다. 기생충과 좀비의 만남입니다. 라고 최윤기 님이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만평은 뼈는 언제 깎나 얘기입니다. 뼈는 언제 깎나? 네, 지금 혁신위원장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그 뼈 깎는 소리가 들리네요. 뼈 깎는 소리. 당내 눈치, 이 내용 깎아내고 저 내용 깎아내고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그래서 뼈는 언제 깎나? 그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이재명 지지를 위한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애마한 쇠신 나무만 이렇게 칼질을 하고 실제로 뼈를 깎는 고통, 자신들의 뼈는 언제 깎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뿐인 혁신일 것이다 라는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두 만평이 지금 현재의 민주당 상황을 잘 짚어내는 그런 그 만평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두 가지 만평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김여정 남조선 대신 왜 대한민국이라고 했나? 어제 깜짝 뉴스가 있습니다. 김여정은 지금까지 뭐 남조선 또 남쪽 괴뢰 도당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드라이한 표현을 썼죠. 드라이한 얘기는 자기의 감정을 섞이지 않고 이렇게 세계인이 부르는 대로 대한민국, 리퍼블릭 코리아라는 우리 국호 그대로 대한민국을 지칭했습니다. 이게 웬일? 이게 김여정이가 이제 철들었나? 김여정이가 늘 남조선 하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김여정이 어떻습니까? 김여정이 철들었다는 얘기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는데 그게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정말 적대로 생각을 하겠다. 너희들이랑 우리랑은 별개 국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대북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김정은, 김여정이 대한민국을 불렀다는 얘기는 가까이 해보자 손 내민 게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별개 국가로 너희들은 이제 우리와는 완전히 남남 국가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민족은 아니다. 이제 서로 왼수 따로따로 이제 적대 국가다. 미국과의 문제 이제 너희들 끼어들지 마. 지금까지는 같은 민족이라 뭐 어떻게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끼어들지 마 라고 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강도 군사 도발이 곧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모든 문제가 미국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아예 대한민국을 패싱한, 대한민국은 끼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다소 반전이죠. 그러면 그렇지. 저 친구가 어떻게 남조선이라고 말끝마다 남조선 그러다가 왜 갑자기 대한민국을 이렇게 했어? 뭔가 조금 아주 전향적으로 나오나? 철이 들었나?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결국 북한이 이번 김여정의 담화를 계기로 남한을 같은 민족이란 개념 대신에 별개의 적대 국가로 확실하게 규정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명분으로 향후 강도 높은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바라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전술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겠다는 주장이다. 전술 핵무기 사용을 우리는 앞으로 쓸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한을 겨냥한 전술 핵 배치는 기존의 민족 논리와 상충되기 때문에 남한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려는 것이다. 예.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주한미군의 정찰기 활동이 우리 군과 미군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을 했다. 즉 남한을 완전히 너희들은 빠져라고 배제를 한 채 미국만을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의도를 내붙인 것입니다. 예. 북한이 남북관계를 민족에서 국가 간 관계로 변경을 해 김일성, 김정일도 지켜온 남북관계의 틀을 자신들의 김정은 세대에서 완전히 그 틀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래도 남북관계는 민족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뭐 노력이 아니라 그런 인식을 했다면, 예, 김정은과 김여정은 예, 자신들의 왕국에 도움이 되도록 완전히 대한민국을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했다. 글쎄요, 그거는 뭐 너희들 마음껏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러시죠. 예, 김정은, 김여정,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라. 우리는 그래도 한민족이라는 거를 너희들은 그래도 대한민국 같은 민족이라는 거를 가슴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라고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대한민국이 북한 저자들과 글쎄요, 기본적으로 뭐 평화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평화는 힘없는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가 유지돼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조선 대신 왜 대한민국이라고 김여정은 호칭을 바꿨을까 하는 그 대답이 여러분들께 이해가 됐을 걸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네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박원순이 중상모략을 당했다고. 예, 이 얘기는 뭡니까? 박원순이 중상모략을 당했다고. 박원순의 추모 몇 년인가요? 바로 그러네요. 박원순이 한참 무더울 때 그렇게 생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예, 그 박원순이 이런 그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예, 두 글자로는 이게 방송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문도 그렇고 예, 두 글자 자살 거꾸로 하면 살자지요. 예, 이거는 이제 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부지불식 중에 대한 또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신문에도 그 두 글자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신문 윤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순화하자 그런 의미에서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건데요. 네, 한참 무더울 때 박원순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제가 생방송으로 한 4시간을 예, 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방송. 저는 그 당시에는 물도 못 먹고 4시간 동안 예, 제가 이렇게 이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우리 기자들을 서울대병원 그 다음에 뭡니까 와룡공원, 예, 성균관대 뒤에 보면 와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자 기자들을 두 사람을 보내서 현장에서 리포터를 하고 제가 따로 멘트를 하고 해서 4시간 동안 이 당시 생중계를 했는데요. 그때 100만이 넘었습니다. 예, 4시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그걸 봐가지고요. 예, 그래서 현장에 생중계에 매우 강하다 하는 얘기를 방송계 쪽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네. 박원순 추도식이 3주기네요. 3주기. 예, 3주기.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3년이 됐는데, 예, 이 3주기 추도식에서요, 이 박원순의 서울시장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수진이라고 있습니다. 저 지금 사진에 나오죠? 김수진. 예,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제 68이니까 은퇴한 지 한 3년이 됐겠네요. 이화여대 김수진 명예교수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예, 김수진 이대 교수, 예, 가끔씩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도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글쎄요, 아무리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했다 손치더라도, 예, 어제 이제 우산이 어제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저 우산이라든가 저게 이제 그대로 비를 맞으면서 물론 뭐 위에 천막이야 있었겠지만, 그런데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이른바 우리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수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나도 교수를 수십 년 해오면서 스승으로서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참 많았다. 이들과 손목도 잡고 격려도 하고 학위도 받고 취업도 하게 되면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사제 간의 정나눔이었다. 이렇게 두둔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박원순의 성추행, 비서 성추행에 대해서 수만 지지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너에 대한 저열한 주홍글씨다. 이 박원순과 이 김수진은 친구, 동갑의 친구인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쓴 모양이네요. 예, 북한에 미사일을 쓴 거 제가 좀 아까 김여정이 왜 대한민국으로 했는지 도발을 염두에 도발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제가 논평을 해드렸는데 바로 예, 미사일을 쏜 모양이네요. 예,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 정찰기 핑계로 도발을 감행을 했네요. 예, 그렇군요. 김여정의 어떤 그 말이 역시 그게 예고편 기사로 우리 이제 너희들하고 한민족 아니야. 각자 따로따로 윈수 같은 나라야 라고 하면서 미사일을 쐈군요. 네. 최문수님, 김동선님, 하늘채님, 김수진 교수가 청주분일 텐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가요? 우리 하늘채님은 제 고향이 청주인 거를 알고 계시고 또 김수진 교수도 아마 청주일 거다라고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뭐 동양은 반갑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런 동양분이 인식이 저래서 물론 뭐 친구니까 사실 이렇게 감싸 안는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박원순의 비서 그분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예. 지금 저렇게 온 나라를 뒤엎었던 이 성추행 사건, 그래 또 그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원순에 대해서 이화하고 이 성추행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교수를 했는데 내 여자 제주도 이화해야 되니까 대부분 다 여자일 거 아닙니까? 전부죠. 전부 대부분이 아니라. 그럼 나도 그 제자들 손목도 잡고 뭐 껴안기도 하고 내도 여러 번 했다. 그럼 나도 성추행이냐?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원순은 중상모략을 당했다. 이런 취지의 박원순을 옹호를 하는 건데요. 예, 그분이 참 뭐 같은 저와 같은 고향 청주가 고향이라고 하니 글쎄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고인이 성추행 혐의 피소 직후 잘한 거에 대해서 이 김수진이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후의 결단 역시 오직 너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선택이다. 최후의 결단, 즉 극단적인 선택, 그 결단 역시 오직 너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던 선택이었다. 이게 도대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까? 네, 이 극단적인 선택, 뭐 오늘은 제가 두 글자를 거의 안 쓰는 편입니다만 이 미화를 하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너는 정말 강직하기 때문에 정말 너다워 이렇게 미화를 하면은 도대체 이게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이 박원순에 대한 그 지금까지의 어떤 그 잘잘못 이것이 다 날아가나요? 다 깨끗이 지워버립니까? 네. 이 언론에서 그 두 글자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의 부지불식 중에 유명인들의 어떤 그 이 자살 이런 것들을 미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최진실 그 이후에 많은 그 청소년들이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가족들, 그 남동생 최진영인가요? 또 뭐 그
또 누가 또 있었죠. 예, 이런 사람들, 그 남편, 예, 전 남편 야구 선수, 이런 식으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이 상대방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 말을 쓰지 않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대놓고 옹호하자는 얘기는 도대체 이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저는 1%라도 예,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신에게 추상같이 엄격하고 또 당당하려 했던 삶의 자세가 고스란히 응축된 결단이었다. 결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당당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내린 결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예, 친구인 이화여대 전 교수인 김수진 씨가 예, 박원순의 3주기 추도식에서 박원순의 위대한 결단이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치유의 결단, 즉 저 세상으로 간 것은 오직 너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던 결단이자 선택이었다. 결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당당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내린 결단이라. 글쎄요, 저는 참 아침 새벽에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야, 이게 친구라도 저렇게 미화를 하고 옹호를 하면은 과연 고인이 좋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판단은 어떠십니까? 예, 네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볼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전직 국회의장 8명이 똘똘 뭉쳤다. 뭐를 위해? 정치 복원을 위해 똘똘 뭉쳤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8명 일단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사진을. 예, 국회 부의장이면 뭡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의 제일 높은 사람이죠. 물론 뭐 대권을 쟁취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이고 국회의원만 할 거면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보통은 5번 국회의원 또는 6번 5선이나 6선을 해야 국회의장이 되는데요. 예, 이 8명의 의원이 면면이 이렇습니다. 면면이 정의화, 문희상, 김형호, 권노갑, 신영균, 김원기, 정대철, 정세균,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참석을 안 한 사람들 중에 임채청, 박희태, 강창희 이런 사람인데 바로 요 사진이 나오죠. 예, 8명 중에서 제일 왼쪽이 정의화, 두 번째가 문희상, 저기 의정부가 지역구였죠. 그 다음에 김형호 전 국회의장, 이분은 참 정치를 하다가 막판에 예, 오히려 은퇴를 해서 스타일을 구겼죠. 지난번 4년 전에 총선 때 김형호 이분이 뭡니까?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해가지고 이른바 사천 약 한 10대 명을 자기 사람으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으로 공천을 해가지고 거의 공천이 사천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총선을 말아먹은 그런 주역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아주 막판에 아주 스타일을 많이 구긴 사람이 바로 김형호입니다. 그 옆에가 권노갑, 그 옆에가 신영균 예, 선생이네요. 최근에 뭡니까 그 이승만 건립 그 기념사업회에 자기 땅 4,000평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신영균 예,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죠. 그 옆에 김원기, 정대철, 정세균 예, 이렇게 8명이 모였는데 왜 모였을까요? 예, 당연히 우국, 예, 나라가 걱정된다. 우리라도 뭉쳐야 한다. 이렇게 이 만남의 목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여야가 서로 반목만 하게 둬서는 안 된다. 정치가 국민 혐오 대상으로 전락하는 모습에 대해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 매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8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 참석하지 못한 강창희, 박희태, 임채청을 더해 11인 원로회 이름을 졌네요. 11인 원로회로 이름을 정하고 일회성 모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 선배로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본을 보이자는 취지다. 예, 전직 국회의장은 여당 쪽에서 4명, 야당 쪽에서 4명 골고루 포진이 됐다. 그런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전직 국회의장이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에 처음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합니다. 전직 의장 8명과 헌정회장 등이 다시 정치 현실에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세운 원칙은 이런 원칙이라는군요.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하자.
한자로는 구동존이.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계시죠? 구할 구자, 동 같을 동자, 존재할 따의 존자, 이 서로 상의할 이자. 그러니까 구동존이 하면은 서로 같은 것을 추구하되 상대방이 다른 것은 우리가 인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톨레랑스죠. 원래 불어입니다만은 그냥 영어처럼 우리가 씁니다. 톨레랑스. 예, 불어는 이제 뭐 톨레랑스라고 발음을 하나요? 그것이 바로 구동존이하고 똑같습니다. 서로 저와 상대방과 나는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은 그게 대화도 되고 타협도 되는데, 쟤는 왜 내 생각과 다르지? 쟤는 왜 나와 다르게 행동하지? 라고 인정 자체를 안 하면은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구동존이, 예, 톨레랑스 정신이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평소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어로 표현이 재미있죠? agree to disagree. 예, 영어로 표현으로 비슷한 발음이 이어지니까 재미있죠? agree to disagree. 즉, disagree 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너하고 동의하지 않는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agree, 동의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구동존입니다. 너와 나는 생각이 달라라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 대화도 되고 타협도 된다 하는 얘기죠. 예, 이렇게 국회의장들 11명이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래서 후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자 하는 의미에서 모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그게 이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모였다는군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반을 여러분과 함께 달렸습니다. 힘차게 달렸죠. 어제 1탄 광우병 선동에 앞장섰던 연예인들 38명의 명단과 그 발언을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2탄으로서 연예인들의 뒤에서 광우병을 선동했던 정치권 인사들의 당시 참 답답했던 이런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정치권 인사들은 그저 뭐 자기만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광우병이 진짜 해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뭐 무슨 뭐 제대로 된 그 서류를 아마 살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네. 당리당략, 자기 편이 유리하고 자기가 총선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으면은 무조건 광우병 선동에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예, 이렇게 광우병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탄으로 살펴본 것은 지금 그만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의 저들의 마타도어 선전선동이 이제 조금 더 아주 날카롭게 칼을 베리고 제2단계로 뛰어들, 그래서 이 며칠 뒤에는 또 아직까지도 자기들 편에 서 있던 연예인들 통해서 슬슬 얘기를 할 그럴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쐐기를 박는 차원에서 어제와 오늘 1탄과 2탄 연이어서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